그저 교묘하게 꾸며놓은 쇼일 뿐이야. 전 세계를 상대로 미국 최고의 물류기업에서 컨설턴트 CEO를 맡고 있는 기업가는 단 한순간에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했습니다. 미국의 자부심이었던 그가 왜 충격의 도가니에 휩싸였는지, 그리고 그 절정의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테디우스 머서라고 해요. 나이는 41살, 미국에서 물류 컨설턴트로 일하면서 전 세계 각국 기업들의 소포를 신속하게 안전하게 배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저는 큰 트럭, 비행기, 더불어 모든 소포를 추적하는 컴퓨터 시스템에 대해 전문가입니다. 저는 이 일을 시작하고부터 미국에서 사용하는 오래되고 검증된 전통적인 방식이 최고라고 믿었어요. 심지어 한국 같은 다른 나라들은 우리의 검증된 미국식 방식에 결코 필적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다른 나라들에 대해 그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특히 한국이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의 배달 시스템은 단지 영리한 트릭, 화려한 쇼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어요. 미국에서 가진 방대한 네트워크와 오랜 역사가 훨씬 우수하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무시할 수 없는 호기심의 불꽃이 있었어요. 사업가니까요. 어느 날 국제회의에서 제 관심을 끌만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연설자가 한국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진보되고 효율적인 배달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한국에서는 소포가 몇 시간 만에, 심지어 밤에도 배달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귀를 기울여 들었고 제 마음은 흥분과 의심이 뒤섞인 채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제가 한때 무시했던 나라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니 믿어도 될까요? 저는 그 회의에서 앉아 메모를 하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던 기억이 나요. 어떻게 작은 나라가 소포를 이렇게 빠르게 배달할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했어요. 최신 기술 덕분일까요? 아니면 그 외에 뭔가 더 있을까요? 의심투성이었지만 저는 직접 보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느꼈어요. 그때 결심했어요. 한국에 가서 그들의 배달 시스템의 숨은 진실을 꼭 알아보겠다고요.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제 여정을 위해 신중하게 준비했어요. 필요할 것 같은 모든 것을 담았어요. 믿음직한 노트북, 흥미로운 순간들을 담을 카메라, 그리고 무엇보다 열린 마음과 수많은 질문들을 챙겼어요. 제 믿음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새로운 것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마치 미래 지향적인 기계들과 바쁘게 움직이는 직원들을 상상하며 동시에 흥분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기분이었어요. 비행기에 탑승할 때 저는 긴장과 기대가 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서울의 분주한 거리와 인천국제공항의 반짝이는 불빛들을 상상했어요. 제 자신에게 이 여행은 모험이 될 거예요. 지금은 회의적일지도 모르지만 배우러 왔어요. 한국이 무엇을 제공하는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할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이 여정이 제 생각에 큰 변화를 가져올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제 옆자리에 앉은 분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분께 한국에서의 경험에 대해 물어보았고, 정해진 시간에 맞춰 출발하는 열차, 세계를 아우르는 기술, 그리고 따뜻한 미소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꼼꼼히 들었어요. 그분의 이야기는 한국이 단지 현대적일 뿐만 아니라 마음이 따뜻한 나라라는 인상을 심어주었어요. 저는 제 이전 생각들이 너무 좁았던 건 아닐지, 어쩌면 한국에는 제가 상상도 못한 더 많은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비행기가 착륙할 때쯤 저는 흥분과 불확실함이 뒤섞인 기분으로 가득 찼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보니 모든 것이 밝고 깨끗하며 정돈되어 있었어요. 아직 약간의 의심은 남아있었지만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 깊은 호기심이 있었어요. 저는 탐험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질문도 많이 하며 사람들이 말하는 한국의 유명한 배달 시스템이 정말로 대단한지 확인하고자 했어요. 그 순간 저는 이 여정이 단순히 어떤 시스템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여정은 제 마음을 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과정이었어요. 저는 제 옛 믿음을 모두 뒤로하고 한국이 진정 어떤 나라인지,
전통과 혁신이 놀랍고 감동적으로 어우러진 곳인지 직접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 마음이 활짝 열린 채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꿀 약속을 하는 세상으로 첫 발을 내디뎠어요. 하루 종일 도시의 거리와 숨겨진 구석구석을 탐험한 후 저도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고 싶은 호기심이 생겼어요. 한국의 유명한 온라인 쇼핑과 빠른 배송 시스템에 대해 정말 많이 들었었기 때문에 저도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제 아파트에 앉아 노트북을 켰어요. 웹사이트에는 밝은 사진들과 깔끔한 메뉴들이 가득해서 쇼핑이 마치 재미있는 게임처럼 느껴졌어요. 먼저 필요한 물건 몇 가지를 골랐어요. 편안한 스웨터와 새 휴대폰 케이스 같은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제 심장이 두근두근 뛰게 만든 놀라운 물건들도 발견했어요. 인기 작가의 새 책과 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간식이 있었거든요. 웹사이트에서는 일부 물건이 단 몇 시간 만에 배달된다고 약속했어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미국에서는 소포를 받기 위해 며칠, 때로는 일주일이나 기다려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모든 것이 너무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주문 버튼을 클릭하고 나서 화면에 작은 메시지가 나타나는 것을 기억해요. 그 메시지에는 제 소포가 곧 출발할 거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흥분과 긴장이 섞인 기분을 느꼈어요. 혹시 뭔가 잘못되면 어쩌지? 하지만 주문 확인 메시지를 보면서 제 의심은 조금씩 사라졌어요. 잠시 후 제 핸드폰에서 알림이 떴는데 제 소포가 곧 도착할 거라고 했어요. 저는 문 옆에 서서 시계를 바라보고 몇 분마다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기대감이 제 안에 점점 커져갔어요. 과연 빠른 배송의 약속이 단지 꿈에 불과한 것일까? 아니면 정말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있자 초인종 소리가 났어요. 저는 급히 문을 열기 위해 뛰어갔어요. 문 앞에 서 계신 배달원이 환한 미소와 함께 깔끔하게 포장된 상자를 들고 계셨어요. 모든 것이 웹사이트에 보여진 그대로 완벽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저는 배달원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상자를 집 안으로 들여놓았어요. 새로운 물건들을 열어볼 생각에 자랑스럽고 신이 났어요. 그러나 그 후 제 하루는 예상치 못한 전개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상자를 풀던 중 주문한 간식 대신 제 것이 아닌 다른 소포가 하나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저는 조금 혼란스럽고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 잘못 배송된 소포를 어떻게 해야 할까? 큰 문제가 될까요? 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근처에 사는 한 젊은 남성분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그분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사과하는 듯 했어요. 실수로 제 소포를 받게 되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분은 제 집에서 멀지 않은 자신의 아파트에 있다고 하시면서 즉시 사과를 거듭하며 원만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분의 솔직함과 배려심에 놀라며 귀 기울여 들었어요. 저는 그분을 만나기로 했고 잠시 후 그분께서 제 문을 두드리며 제 소포를 들고 오셨어요. 그분의 다정한 행동에 제 걱정은 모두 사라졌어요. 그분은 가끔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서로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많은 곳에서 잘못된 배송이면 오랜 기다림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젊은 남성분의 신속한 대응과 진심 어린 친절이 큰 차이를 만들어 주었어요. 이 경험은 제가 한국의 온라인 쇼핑 시스템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온라인 쇼핑은 단순히 속도와 최신 기술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를 얼마나 배려하는지에 관한 것이었어요. 빠른 배송은 인상적이었지만 그 이상의 친절과 실수를 바로잡으려는 의지가 개인적으로 다가와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저는 이 문화에 대해 점점 더 깊은 존경심을 느끼게 되었어요. 작은 실수 하나도 이렇게 세심한 행동으로 보완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저는 잠시 앉아서 오늘 있었던 모든 일을 곱씹어 보았어요. 부드럽고 효율적인 주문 과정, 빠른 배송의 설렘, 그리고 무엇보다도 낯선 이의 친절한 행동이 저에게 특별한 무언가의 일부가 된 느낌을 주었어요. 저는 한국에서는 기술과 인간의 친절이 함께 어우러져 모두에게 더 나은 경험을 만들어준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 온라인 쇼핑의 놀라운 경험은 단순히 소포를 받는 것을 넘어 공동체가 서로를 돌보며 일상의 순간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귀중한 교훈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에 있는 거대한 물류센터를 방문하라는 특별 초대를 받았어요. 저는 무척 기대되고 호기심 가득한 마음으로 일찍 일어났어요. 지하철을 타고 센터로 향하면서 발걸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도착했을 때 마치 현대기술의 궁전처럼 보이는 큰 건물이 저를 맞이했어요. 유리벽과 밝은 조명이 어우러져 동시에 친근하면서도 신비롭게 느껴졌어요. 센터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저는 주변의 분주한 모습에 바로 감탄했어요. 긴 컨베이어 벨트들이 끊임없이 소포들을 이동시키고 있었어요. 모든 소포에는 작은 바코드가 붙어 있어서 시스템이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줬어요. 저는 소포들이 벨트 위를 빠르게 달리는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보며 각 소포가 자신만의 비밀스런 여정을 떠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기계들이 내는 소리가 마치 꾸준한 심장 박동처럼 생명과 에너지로 가득 찬 느낌을 주었어요. 그때 따뜻한 미소를 지은 매니저님께서 다가오셨어요. 그분께서는 이 물류센터가 단순히 기계와 기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계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셨어요. 저희 시스템은 첨단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각 배달의 최단 경로를 계획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은 헌신적인 직원분들 덕분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술과 인간의 친절이 함께 어우러져 특별한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매니저님을 따라 센터 내부를 걸었어요. 그분께서 보여주신 곳마다 컴퓨터와 스크린들이 줄지어 있었고 지도와 실시간 데이터가 소포 하나하나에 대해 표시되어 있었어요. 컴퓨터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컴퓨터 옆에는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직원분들이 시스템을 세심하게 모니터링하고 계셨어요. 문제가 생기면 바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분들 덕분에 모든 소포가 마치 소중한 보물처럼 다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어느 순간 저는 한 무리의 로봇들이 우아하게 모퉁이를 돌며 움직이는 모습을 보려고 멈춰섰어요. 로봇들이 상자들을 정확한 리듬으로 옮기는데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로봇들이 너무 정밀하게 움직여서 인간의 일이 어디서 끝나고 기계의 일이 시작되는지 구분하기 어려웠어요. 이 기계들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지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했어요. 저는 기술이 이렇게 부드럽고 도움을 주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매니저님께서 저를 밝은 스크린과 분주한 직원들이 있는 큰 컨트롤룸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그 방에서는 센터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었어요. 한 스크린에는 한 개의 소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동하는 경로가 표시되어 있었고 또 다른 스크린에는 한 번에 수십 개의 배송 흐름이 나타나 있었어요. 매니저님께서 인공지능 시스템이 어떻게 각 소포에 대해 최적의 경로를 계산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실 때 저는 거대한 퍼즐을 실시간으로 풀어가는 모습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모든 데이터가 제때에 소포가 도착하도록 사용되는 모습을 보면서 감탄했어요. 그곳에 머무르는 동안 저는 이곳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빠른 속도의 기계나 최첨단 기술만이 아니라 모든 작업에 녹아있는 팀워크와 정성이 이곳의 진짜 매력임을 느꼈어요. 직원분들은 이 센터의 심장과도 같아서 사소한 부분 하나까지도 세심하게 챙기고 계셨어요. 서로 미소를 지으며 아이디어를 나누고 도와주면서 신뢰와 존경의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저는 주변에서 느껴지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안겨준다는 생각을 했어요. 떠나기 전에 저는 오늘 본 모든 것들을 잠시 되돌아보았어요. 이 물류센터는 혁신과 따뜻한 마음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첨단 기술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지만 진정 제 마음에 와닿은 것은 사람들의 인간적인 요소였어요. 저는 이곳을 떠나면서 현대 시스템이 효율적이면서도 동시에 따뜻할 수 있다는 새로운 이해를 얻었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사람들의 헌신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날 저는 단순히 첨단 건물의 기억만을 가지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속도와 정확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친절을 소중히 여기는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을 안고 걸어갔어요. 이 방문은 제 여정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그 순간 저는 기술과 인간이 함께 힘을 합쳐 특별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한국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현지 전문가들과 근로자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 멋진 나라의 진심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작은 카페에 앉아 이야기 나누고 분주한 거리를 걸으며 사람들이 모여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는 커뮤니티 센터도 방문했어요. 제가 간 모든 곳마다 한국 사람들은 시간, 약속, 그리고 서로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느꼈어요. 어느 아침, 저는 동네 시장에서 보람이라는 다정한 점원을 만났어요. 이분은 수공예품을 판매하시면서 지나가는 모든 분들께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께서는 한국에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해 주셨어요. 작은 약속 하나라도 우리 자신을 이루는 일부예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진실이 공기 중에 가득 퍼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약속을 신성하게 여기는 그 단순한 믿음은 신뢰가 모든 관계의 기초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어요. 저는 이 가치가 한국의 놀라운 배달 시스템 성공의 비밀임을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약속을 지킬 때 인생의 모든 부분이 훨씬 더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여러 배달 시스템의 근로자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저는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혁준이라는 젊은 남성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모든 소포가 올바른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노력했는지 이야기해 주셨어요. 얼굴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지만 눈빛에서는 자부심이 반짝였어요. 제 일을 잘하면 누군가가 저를 통해 배려받는 느낌을 받는 걸 알아요.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공항 직원부터 배달 기사까지 모든 근로자분들이 깊은 의무감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분들의 정성 어린 일은 단순히 소포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를 돌보는 일이었어요. 저와 나눈 모든 대화들이 점차 제가 한때 가졌던 편견과 무시했던 생각들을 조금씩 허물어 주었어요. 처음 도착했을 때 저는 회의와 의심으로 가득 찼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존경과 감탄이 커져갔어요. 한국이 이렇게 빠른 배달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최신 기술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기술 뒤에서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바로 사람들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분들의 다정한 미소, 인내심 있는 설명, 그리고 서로 도우려는 마음이 제 눈을 뜨게 해주었어요. 어느 날 저는 작은 식당에서 조용한 식사를 하면서 제 생각들을 메모장에 적었어요. 다른 손님들의 부드러운 담소, 그릇에 부딪히는 젓가락 소리, 그리고 방 안에 퍼지는 맛있는 음식 냄새를 묘사했어요. 오늘 목격한 작은 친절 하나하나가 저를 이곳 사람들과 더 깊게 연결해 주었다고 적었어요. 실수로 제게 잘못 배송된 소포에 대해 전화해 주신 다정한 배달원 물류센터에서 도움을 주신 분들, 그리고 모든 고객을 친구처럼 대하는 작은 가게 주인분들도 기억했어요. 모든 기억이 모여서 배려 깊은 공동체의 큰 그림을 그려주는 듯 했어요. 또한 저는 오랫동안 공항에서 일해오신 연세가 지긋한 직원분도 만났어요. 그분은 시간이 흐르면서 시스템이 어떻게 변해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모든 근로자분들이 존중받고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이 지켜진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차분한 목소리와 부드러운 태도 덕분에 저는 단순히 한 시스템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한 삶의 방식에 대해 배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며 그 말들이 지혜와 나라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 체류가 끝날 무렵 저는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더 이상 기술과 빠른 해결책만 있는 곳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저는 신뢰와 배려, 그리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공동체로 보게 되었어요. 배우면 배울수록
현대 기술이 인간의 따뜻함과 함께할 때 얼마나 멋진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해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인 미국 출신의 컨설턴트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이곳에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메모장에 만난 모든 친절한 제스처와 배운 교훈들을 적어두었어요. 제 마음은 감사와 존경으로 가득 찼어요. 한국의 배달 시스템의 진정한 힘은 단순히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믿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순간 저는 진심으로 마음이 바뀌었어요. 깊은 연결감과 영원히 간직할 희망을 느꼈어요. 미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자 제 마음은 복잡한 감정들로 가득 찼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기쁨과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을 나눌 생각에 설렘을 느꼈지만 동시에 한국의 따뜻함, 에너지, 그리고 진심 어린 친절을 그리워할 것이라는 깊은 슬픔도 있었어요. 인천국제공항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여정 중 만난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렸어요.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신 친절한 직원분들, 실수를 정성껏 바로잡아주신 배달원분, 그리고 모든 것이 시계처럼 완벽하게 돌아가도록 만들어주신 물류센터의 헌신적인 직원분들이 기억에 남아요.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한국의 정신을 보여주셨고 그 경험에 감사한 마음을 느꼈어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저는 머릿속으로 오늘까지의 모든 순간들을 되새겼어요. 빠르고 효율적인 배송은 단순히 기술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의 징표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활기찬 대화, 작은 친절의 제스처, 그리고 만난 모든 분들이 약속을 진지하게 지키는 모습을 생각했어요. 이러한 교훈들은 평생 제 마음속에 남을 것임을 알았어요. 집에 돌아온 후 저는 제 여정에 관한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겪은 이야기와 배운 교훈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적어 내려갔어요. 한국의 시스템이 단순히 첨단 도구를 사용해 소포를 빠르게 배달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기술 뒤에 있는 사람들 때문이라는 점을 설명했어요. 낯선 사람이 지킨 작은 약속이 큰 변화를 가져왔고 팀워크와 배려가 모든 배달의 진정한 비밀임을 공유했어요. 미소, 분주하지만 다정한 분위기, 그리고 사소한 부분까지도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강한 신념에 대해 써내려갔습니다. 보고서를 마무리할 무렵 저는 예전의 의심들이 모두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첨단 기계와 컴퓨터만으로 효율성이 달성된다고 회의적인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진정한 마법은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 일하는 방식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기술이 신뢰와 친절과 함께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제 보고서는 빠른 배송 시스템뿐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한 인간 정신도 함께 기념하는 내용이었어요. 보고서가 발표되자 금세 많은 동료들과 더불어 전국 각지의 물류업자들 그리고 시민들에게 전달되며 인기를 끌었네요. 많은 분들이 한국이 어떻게 그렇게 빠르고 세심하게 소포를 배달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셨어요. 그분들은 한국에서 배운 교훈이 단순히 비즈니스와 기술에만 국한되지 않고 관계를 구축하고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에도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셨어요. 이사회와 매주 월요일 미팅에서는 제 자신의 경험에 대해 열정적으로 말씀드렸어요. 물류 공장을 하나라도 더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삼아 더 많은 친절과 신뢰를 가지고 함께 노력한다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점을 모두에게 권장했어요. 대표로서 자부심을 느꼈고 제 여정을 나눔으로써 혁신과 진심 어린 배려가 결합된 가치에 대해 다른 분들도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랐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에서의 모험이 제게 깊은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저는 이제 단순한 미국 출신의 컨설턴트가 아니라 영감의 나라 한국을 시작으로 열린 마음과 열린 생각의 힘을 믿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모든 나라는 저마다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으며 때로는 가장 놀랍고 멋진 아이디어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나오기도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이 새로운 시작은 단순히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혁신과 친절을 통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희망과 다짐으로 가득 찬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것이었어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늘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우체부 사연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 우체통이었습니다.